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하는 척입니다. 오늘은 제가 메인폰으로 거의 한 달 동안 사용하고 있는 갤럭시 Z 폴드 5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전에 Z 폴드 4 리뷰 영상도 올려드렸는데 이 영상이 현재까지 제 채널 효자 영상이랍니다. 아직 안 보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전에도 이 폴드는 아재폰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Z 폴드 4부터 좀 디자인이 많이 개선이 되면서 특히 이 베이지 색상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와가지고 제가 이때부터 아재폰이 아닌 것 같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베이지 색상 Z 폴드 4가 많이 팔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Z 폴드 5에서 이 힌지를 정말 많이 개선을 해가지고 지금 보시다시피 Z 폴드 4보다 5가 훨씬 더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죠. 저는 근데 유튜브를 보면서 이 폴드가 완전히 접힌다고 하는 리뷰를 많이 봤는데 저는 솔직히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접힌다고 한다면 플립 5 정도는 돼야지 완전히 접힌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아직 한 0.5에서 1mm 정도 틈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완전히 접혀야 완전히 접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Z 폴드 4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개선됐습니다. 이 부분은 참 칭찬할 만하고요. 그리고 두께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제가 저번에 올려드린 액세서리 리뷰 영상 보셨나요? 슬림 S펜 케이스를 저번에 언박싱을 했었는데 이것 역시 전작 S펜 케이스와 비교를 하면 엄청 얇아졌어요. 이 부분도 참 칭찬할 만하고, S펜이 수납이 됐었으면 좋겠지만 이번에는 수납 대신에 이렇게 얇게 케이스 안에 이렇게 넣는 방법을 채택을 해서 이 부분도 참 칭찬할 만합니다. 그리고 많이들 문의해 주셨던 것이 처음에 이 Z 폴드 5를 구매를 했을 때 보호 필름이 유무였어요. 자, 외부 디스플레이에는 아무것도 없었고요. 내부 디스플레이에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필름이 붙어 있습니다. 내부 디스플레이는 필름이 붙어 있고 외부 디스플레이는 필름이 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신즈모로에서 강화 유리를 구매해서 부착을 해 놓은 상태고요. 여러분 Z 폴드 5 지금 사용 중이시면 당장 붙이세요. 왜냐면 이거 제가 강화 유리 사기 전에 이미 스크래치가 좀 있었거든요. 흠집이 좀 났었어요. 요런 데 이렇게 보면 스크래치가, 이거 지금 강화 유리 밑에 있는 거거든요. 핸드폰 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화 유리나 필름을 꼭 붙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킥벤치 한번 돌려볼까요? 저는 이제 신사용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Z 폴드 4보다 확실히 더 빠릿빠릿해졌어요. 이렇게 앱 들어가고 나가고가 훨씬 더 빨라진 것 같고, 이게 스냅드래곤 젠 8 4 갤럭시가 들어가서 그런 영향도 있겠죠. 그래서 킥벤치를 한번 돌려볼게요. 제가 Z 폴드 4 리뷰 때는 라이트 모드를 적용했었는데 이번에 둘 다 라이트 모드 안 쓰고요, 일반 모드입니다. 일반 모드로 해서 킥벤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Z 폴드 4, 오른쪽이 Z 폴드 5입니다. 벤치마킹 시작할게요. 결과가 나왔죠. Z 폴드 4가 1781점, Z 폴드 5가 싱글코어 1942점, 멀티코어는 4173점, 4977점 나왔습니다. 3D 마크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을 한번 돌려볼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스코어가 2023, 2630, 평균 프레임 레이시 12.12, 15.75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수치로 보는 거고요. 제가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사용하면서 정말 빨라진 걸 많이 느꼈거든요. 이런 모션들이 되게 부드럽고 막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버벅인다는 느낌은 없었는데 꽤 많이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전에 Z 폴드 4 리뷰에서 언급했던 삼성페이, 삼성페이는 정말 쓸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저처럼 아이폰이랑 삼성폰을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자주 느끼실 텐데, 아이폰을 쓰다가 갤럭시로 바꾸면 좋은 점이, 정말 좋은 점이, 지갑을 놓고 아니면 현금을 놓고 밖에 나가는데 갑자기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그러면 요즘 같은 시대에 뭐 네이버페이나 뭐 카카오페이 이런 게 잘 돼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가맹점이 아직은 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삼성페이가 되는 거는 정말 큰 매력인 것 같고, 그리고 통화녹음도 업무를 한다던가 아니면 통화녹음이 꼭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나중에 뭔가 기록을 했었어야 되는데 기록을 못해서 나중에 통화 내용을 찾아보고 싶을 때 찾아볼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고, 그리고 7.6인치 대화면도 동영상 볼 때도 좋고 문서화면 볼 때도 좋고 이메일을 볼 때도 좋아요. 그리고 저는 좋아하진 않지만 뭐 웹툰 볼 때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이번에 Z 폴드 5에서 밑에 최근에 4개까지 표시를 하게 바꿔줬죠. Z 폴드 4까지는 요게 3개까지 지원이 됐었는데 요게 4개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요거 설정하는 방법은 디스플레이, 태스크바, 최근에 사용한 앱 표시, 이게 처음에 휴대폰을 구매를 하면 2개나 3개로 돼 있을 겁니다. 요거를 4개로 늘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S펜이 지원되는 점, 요거 정말 칭찬하고, 이번에 케이스 S펜과 함께 이렇게 슬림하게 만든 거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단점이라고 언급했던 카메라 셔터렉을 얘기를 하자면, 카메라를 사진을 찍을 때마다
이게 좀 늦게 찍히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개선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앱을 하나 까셔야 돼요. 카메라 어시스턴트라는 앱을 깔아 주셔야 되는데 갤럭시 스토어 들어가셔서 검색에 카메라 어시스턴트 치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설치를 해주면 카메라 앱에서 여기 설정 버튼 있죠? 설정에 들어가면 카메라 어시스턴트 메뉴가 보일 거예요. 카메라 어시스턴트 들어가서 여기 즉시 촬영 버튼에 손가락이 닿은 순간부터 촬영됩니다. 촬영 버튼을 밀거나 길게 누르면 GIF, 버스트샷 동영상이 촬영되고 일반 사진도 함께 촬영됩니다. 이 메뉴를 켜주시고요. 그리고 촬영 속도도 화질 우선이 아니라 화질을 고려한 빠른 촬영, 요거를 고르시면 좋고, 아니면 나는 화질보다 속도가 더 중요해 라고 하면 속도 우선을 고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화질을 고려한 빠른 촬영으로 고를게요. 제가 이 Z 폴드 5를 쓰면 쓸수록 아이폰을 안 쓰고 Z 폴드 5를 계속 써볼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저는 아이들 사진 동영상도 이렇게 넓은 화면으로 보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넷플릭스 유튜브도 많이 보고 컨텐츠를 많이 소비를 하다 보니까 이런 큰 화면이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데, 카메라 셔터도 많이 좋아졌단 말이죠. 여전히 아이폰에 비해서는 느리긴 한데 제가 몇 가지 고민하는 포인트가 몇 개 있어요. 여전히 이 배터리 발열이 좀 심하고요. 배터리 수명은 오래는 가는데 이렇게 만졌을 때 발열이 좀 아이폰보다는 아직은 심해요. 아이폰보다 심하고 그리고 이게 그립감이 엄청 좋아졌거든요. 삼성폰 내구성 좋은 거는 뭐 다들 아실 거고, 이게 Z 플립 3까지는 안 그랬는데 4부터 이 프레임이 유리보다 살짝 더 올라오게 설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충격을 받아도 유리가 깨지지 않고 이 프레임이 살짝 찌그러지고 그렇게 설계가 됐거든요. 사진 뭐 나쁘지 않게 찍히고 디스플레이 화질 좋고, 그리고 전에는 트루톤 디스플레이가 미지원되는 거를 단점으로 꼽았었는데, 그래서 전에는 디스플레이에서 선명한 화면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화면으로 했었는데 이것마저 선명한 화면으로 해도 그렇게 눈이 많이 피로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9월 13일 날 아이폰 15 시리즈를 발표를 해서 구매를 해서 리뷰를 하긴 할 건데, 갤럭시를 계속 써야 하나 아이폰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 중에 하나가 더 고민이 되는 포인트는 갤럭시 워치예요. 갤럭시 워치도 많이 예뻐져가지고 좀 고민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갤럭시 Z 폴드 5를 한 달 동안 실사용하면서 느낀 점들이고요. 여러분은 갤럭시 Z 폴드 5를 쓰고 계신다면 장단점을 뭘로 꼽으시나요? 저와 공감하는 부분, 공감하지 않는 부분 있으실 텐데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요. 아직 제 채널 구독 전이시라면 리뷰하는 척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